네, 안녕하세요. 네, AP투자연구소의 윤성우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항공이고요. 코드 번호는 003490입니다. 현재 1월 18일 1시 22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대한항공 지난 시간에 제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음, 거의 9월달, 10월달부터 리뷰를 하고 틈틈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뷰도 하고 있고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메이저 저항대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리뷰를 했었고요. 이맘때 정도에. 예. 어, 1월 14일 날 리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중장기 투자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평단가가 여유로우신 분들은 뭐 본인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내가 단타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좀 주의할 레벨로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이런 구간들이었죠. 이런 구간들은 조금 주봉상 꼬리가 달릴 수가 있다라는 관점이었고 꼬리가 달렸고 실적으로 근데 뭐 주봉 마감이 막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주봉 마감은 상대적으로 캔들은 나쁜 흐름은 아니다라는 관점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스 5성 항공사에 선정이 된 부분들이 또 있고 최근에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아시아나항공 현장 실사를 이제 돌입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딛고 날개 단 대한항공 신입사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본 관점에서는 뭐 오일선을 이탈한 부분도 아니죠. 예. 아슬하게 좀 걸려져 있긴 하지만 또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또 실질적으로 오일 추세 지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트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일본 관점에서는 음봉이 발생이 되었고 또 오늘 역시 이제 음봉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봉상 한 양봉 정도는 확인하고 보셔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이에요 현재.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 나쁜 주식은 상당히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백신 출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도 맞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데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매물을 희석시키는 과정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2017년도 보시면은 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초 그다음에 2019년도 예. 이때 이제 19년도 4월 달 그리고 18년도 1월 달 그다음에 17년도 6월 달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오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좀 약간 연장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네, 여기랑도 걸리죠. 네, 여기랑도 걸리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쵸. 네, 여기랑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15년도.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쉽사리 돌파되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을 희석시키는 과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개인적으로는 매물을 희석시키는 과정이 조금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뭐 상단 그리고 이런 데가 하단, 네, 하단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9월 말에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는 좀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백신이 연말에 출시가 된다는데 그동안 선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리뷰를 이제 했었더라고 하면은 여기는 주요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은 박스 상단에 이제 갇혀 버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공략을 할 거라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구간을 이렇게 돌파되고 지지받았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 매물대까지 열어두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가벼워요.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44,000원대, 45,000원대까지는 지켜볼 수 있는데
여기를 조금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보다 강할 수 있어요. 네, 생각보다 조정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15년도부터 어떻게 보면은 20년도, 21년도까지 15, 16, 17, 18, 19, 20, 21. 그러니까 약 5년, 5, 6년 동안 이어져온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이었죠. 네. 물론 이 구간을 요즘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저항 구간들을 좀 돌파하는 시점, 이게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랑도 좀 여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저항 구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데가 이제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은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이 사이에도 이격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눌림을 줬을 때는 음, 무시 못하죠. 예, 여기서 진입한다라고 하면 그 변동성을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봤었죠. 예,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봤었고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이제 조금 작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항공사들이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많았어요. 적자도 많고 그랬는데 최근 작년 이제 20년도 6월달 흑자 그리고 4분기도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아시아나 인수까지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중장기가 어떤 사람은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통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제가 말씀드리는 뭐 단기 스윙 정도 뭐 일주일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데서는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었죠. 네. 뭐 예시를 들면은 그래서 뭐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반도체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적인 반도체 기업들과 치킨 싸움을 했었고 그리고 힘들던 시절이 넘어가니까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니까 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살아남았고 버티지 못한 회사들은 망했고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회사들은 결국에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에 발생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거고 근데 여기서 또 버텨낸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랑 기술적인 요인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차트 관점에서는. 네. 그리고 지금 음, 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어떤 해외에 있는 백신 기업들이랑 어떤 계약 모멘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한항공으로 결국에 운송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는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봉상 어느 정도의 조금 양봉 정도는 확인할 필요는 있다. 네, 양봉 정도는 하나 정도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그쵸? 네. 실질적으로 직전 매물대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네, 실질적으로 직전 매물대적인 부분들을 거기서 어떤 흐름을 발생이 돼주는가. 네. 이런 가격대들은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지지로서 작용할 것만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이보다는 어떤 가격대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좀 양봉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슈적인 부분은 아시아나 인수권이나 이런 거는 제가 굳이 뭐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 좋다. 계속해서 인수권이 뉴스가 나오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하는 확인 매매가 유효한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리뷰를 마치게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인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센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5,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400원, 그리고 손절가 5,0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